승차 공유란 무엇일까? 일반적인 이해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모빌리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마스의 하나로서 자가용 차의 합승, 즉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인이 자신의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 이동하고 싶은 사람을 자가용 차로 운반한다. 또 앱을 사용한 결제와 SNS에 의한 운전자 평가 시스템 등이 비즈니스상의 특성이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차의 실용 단계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차는 승차 공유 회사에서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차 공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공유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공유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며 P2P, 개인 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거래할 때는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활용한다. 거래를 성립시키려면 SNS상의 평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SNS상에 이용자가 남긴 리뷰 등으로 축적된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가 성립된다. 아마존에서 책을 살 때 리뷰를 참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상의 별점과 리뷰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용 구조가 생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택시와 다른 점은 지역에 따라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호출하는 주문형 서비스라는 점이다. 공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동률을 올림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의 기존 세계에서 자동차의 이용자는 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동률도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재화를 공유하는 세계에서는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로 늘어나 가동률이 향상된다. 자동차의 가동률은 일본이 2~3%, 세계적으로는 5%라고 한다. 이런 유휴 자산을 공유한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셈이다. 하지만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이 진행됨으로써 재화 전체의 양이 감소한다는 측면이 지적된다. 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자동차의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가동률 향상에 의한 영향과 전체 양의 감소에 의한 영향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각각의 업태나 참여자의 전략에 따라 명암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이다. 또 공유는 P2P 거래가 주체가 되어 기존의 진입장벽을 타파하는 파괴적인 측면이 있다. 각지에서 택시 업계가 우버에 반발하는 사태도 그 단적인 표현 중 하나다. 공유 서비스는 법 규제 및 기존 참여자와의 마찰로 인한 찬반 양론의 대상이 되기 쉽다. 우버는 승차 공유뿐 아니라 공유 경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 잡지부터 전문 경영지에 이르기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경영대학원에서도 훌륭한 사례 연구의 전형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화제의 대상이 창업 경쟁자로 옮겨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 트래비스 칼라닉이 이끄는 우버는 야만적인 사업 전개로 알려져 있다. 안전관리 책임과 여객 운송법을 회피하는 수법이 비판을 받아 전 세계에서 소송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령 준수를 아랑곳하지 않은 확대 전략을 취함으로써 기업 가치 7조 엔이라는 자릿수가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우버의 서비스를 잘 알려진 택시 서비스와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택시가 간접적인 데 비해 우버는 직접적으로 앱을 통해 운전자를 호출한다. 또 택시가 픽업뿐이라면 우버는 거기에 더해 이용자가 운전자에게 별점을 주기도 하고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종 선택도 가능하다. 에코카, 택시, 하이야, 미니밴 등 여러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승차 공유 외의 서비스도 있다. 2015년에 주문형 배달 서비스인 우버러쉬, 2017년에는 운송 트럭 배차 서비스 우버 프레이트 등 자사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은 우버가 테크놀로지 기업, 빅데이터, AI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사내 환경부터가 테크놀로지 기업 그 자체다. 기계학습 플랫폼인 미켈란젤로를 구축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개발 환경을 표준화했다. 그 성과는 예컨대 우버의 가격 책정에 나타나고 있다. 우버는 가변적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 중이다. 아마존 혹은 우버 같은 공유 대기업 에어비앤비가 그렇듯이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테크놀로지 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수기에 승객이 많은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요금을 인상하는 일시적 가격 인상 제도를 도입했다. 운전자는 앱을 통해 승차 공유 수요가 큰 시간과 지역을 예측해 가격이 폭등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돌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 예가 우버풀이다. 같은 곳으로 가는 사용자끼리 함께 타면 저렴한 요금으로 승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의 배경에 인공지능이 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확한 경로와 도착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어느 사용자를 합승시켜야 할지를 원활하게 산출해야 한다. 우버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자적인 경로 검색 엔진을 활용하고 있다. 리프트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제휴를 여러 건 체결하는 것으로 주목을 모았다. 제휴 상대는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웨이모 등이다. 원래 2016년 GM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자율주행 개발에 착수한 리프트는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와의 제휴는 웨이모가 제휴 상대를 우버에서 리프트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화제가 되었다.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교통을 개선한다는 비전에서 구글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이 승차 공유를 기점으로 시장을 형성해 갈 것이라는 예상은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승차 공유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마지막 참여자는 중국의 유니콘 기업인 디디추싱이다. 2012년에 창업해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 400개 도시에 진출, 이용자 4억 명을 돌파하며 중국 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3대 IT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서도 출자를 받아 현재 기업 가치는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니 눈이 부실 정도의 대성공이다. 디디 추싱은 중국판 우버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은데 분명 빅데이터 AI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버와 유사하다. 2015년에는 빅데이터 해석과 AI 개발을 위해 디디 연구원을 개설하고 중국 전역을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주행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85%의 확률로 특정 지역의 수요를 예측함과 동시에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산출했다. 이는 교통정체 완화는 물론 도시 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디디추싱은 중국 내 점유율 90%로 알려져 있고 그 플랫폼에 모이는 데이터도 방대하다. 앞으로는 승차 공유 대상 범위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도 포함될 것이다. 오히려 자전거 공유 등 작은 탈 것부터 시작해 비행기, 철도, 버스,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업이 진정한 교통 네트워크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승차 공유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시 디자인 변혁, 차도 중심에서 보도 중심,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디자인으로의 변혁, 모빌리티 사회의 변혁, 모빌리티 자체의 변혁, 신흥국으로부터의 역행적 혁신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승차 공유 회사의 본질과 사회 영향력이 바로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서 승차 공유 회사가 패권을 진다고 분석하는 이유다.